안녕하세요. 축구팬 여러분, 김준석 해설위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다시 벤치에 앉은 이강인. 하지만 PSG의 패배는 정말 그의 부재 때문일까요? 오늘 경기에서 PSG는 무려 27개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반면 리버풀은 단 2번의 슈팅만으로 승리를 거머쥐었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공격진의 결정력이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면 전술적인 한계가 드러난 걸까요? 그리고 최근 떠돌고 있는 이강인 방출설은 과연 사실일까요? 단순한 루머일까요? 아니면 정말 PSG가 그를 외면하려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PSG의 패배를 하나하나 짚어보고 이강인이 정말로 팀에서 밀려나는 상황인지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먼저 경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PSG는 경기 내내 리버풀을 강하게 몰아붙이며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점유율은 무려 70%에 달했고 무려 27개의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패스 성공률도 굉장히 높았고 공 소유 시간이 길었던 만큼 경기의 흐름을 PSG가 컨트롤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0대1 패배. 슈팅 수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지만 골은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죠. 반면 리버풀은 단 2개의 슈팅만 기록했지만 그중 1개가 골로 연결되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경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리버풀의 수문장, 알리송 골키퍼였습니다. PSG의 공격진은 끊임없이 골문을 두드렸지만 알리송은 마치 벽처럼 PSG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덴벨레, 바르콜라, 크바라츠엘리아까지 모두 위협적인 슈팅을 시도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알리송이 신들린 듯한 선방을 보여주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죠. 특히 후반 68분, 덴벨레가 완벽한 골 찬스를 맞이했을 때도 알리송은 몸을 날려 공을 쳐냈습니다. PSG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경기였을 겁니다. 공격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상대 골키퍼가 너무나도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게 정확한 분석이겠죠. 하지만 PSG의 공격 패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기 내내 중앙 공격이 잘 풀리지 않자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거나 중거리 슛으로 해결하려는 단조로운 공격이 반복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격 템포가 단조로워졌고 리버풀의 수비진이 이에 적응하면서 PSG의 슈팅이 효과적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중앙이 막혔을 때는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해줄 플레이메이커가 필요합니다. 템포를 조절하면서 상대 수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선수가 있었더라면 PSG의 공격이 더 날카로워졌을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과연 PSG는 이강인을 투입했어야 했을까요? 경기 전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벤치에 둔 채 공격진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처럼 PSG가 창의적인 패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단순한 공격 패턴을 반복할 때 이강인의 패싱력과 탈압박 능력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 이강인이 투입됐다면 PSG의 경기 운영이 달라졌을까요? PSG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부분에서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38경기에 출전해 6골 5도움을 기록하며 PSG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미드필더진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최근 7경기에서 선발 출전한 경기는 단 한 차례뿐입니다. 왜 PSG는 이강인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 경기에서도 PSG의 가장 큰 문제는 창의성 부족이었습니다. 바르콜라와 크바라츠엘리아가 나름대로 좋은 움직임을 보이며 공간을 만들었지만 볼을 돌리다가 마무리가 되지 않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리버풀의 수비 라인은 PSG의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했고 PSG의 공격수들은 이 강한 압박을 뚫어낼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볼을 배급해줄 플레이메이커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죠. 이강인의 가장 큰 장점은 미드필더와 공격수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단순히 패스를 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압박을 벗어나면서도 공격 흐름을 이어나갈 줄 아는 선수죠.
만약 오늘 경기에서 이강인이 중앙에서 공을 잡고 경기를 조율했다면 PSG의 공격 전개가 훨씬 매끄러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강인은 단순한 패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드리블 돌파를 통해 수비진을 무너뜨리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이 오늘 경기에서 PSG에 부족했던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PSG는 후반전이 진행될수록 공격 템포가 느려졌고 상대의 수비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조커 역할을 해줄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후반 60분 이후에 이강인이 교체 투입되었다면 PSG의 공격 전개는 훨씬 다양해졌을 것이고 리버풀 수비진에게도 훨씬 더 큰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끝내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PSG는 후반 막판까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시도했지만 끝내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죠. 엔리케 감독의 이강인 기용 문제는 PSG의 결정적인 실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감독의 선택을 100%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전술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체력적인 문제가 고려되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PSG의 공격이 이토록 단조로웠던 오늘 경기에서는 이강인 같은 유형의 선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경기에서도 PSG가 이강인을 외면할까요? 아니면 그를 활용해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까요? 팬들의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PSG 관련 보도를 보면 이강인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팀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PSG 인사이드 악투스라는 매체에서는 이강인이 거의 퇴출 직전이라고까지 표현했죠. 이 소식을 들은 팬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강인이 PSG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이 보도는 단순한 추측일 가능성이 큽니다. PSG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 중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이적설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PSG의 핵심 자원들조차도 이적 루머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강인 역시 같은 맥락에서 거론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보도 몇 개만으로 퇴출설을 기정사실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PSG가 전술적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이강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분석했듯이 PSG는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PSG 미드필더진을 보면 단순한 패스 플레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공격과 중원을 연결해줄 선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원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PSG가 쉽게 그를 내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강인은 PSG에서 퇴출당할 선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미 시즌 초반부터 꾸준히 기회를 받으며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단순히 최근 몇 경기에서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할 선수가 아닙니다. 축구는 단기적인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스포츠입니다. 중요한 건 선수가 장기적으로 팀에 기여할 수 있느냐는 점이죠. 이강인은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PSG가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추측보다는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남은 시즌 동안 PSG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해야 합니다. 과연 PSG가 이강인을 중용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적을 고려하고 있을까요? 앞으로의 경기에서 이강인이 보여줄 퍼포먼스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이강인이 PSG에서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가 결코 쉽게 무너질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성장해왔고 이번에도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아직 시즌은 끝나지 않았고 남은 경기에서 기회가 온다면 이강인은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축구 팬들은 언제나 이강인을 응원한다는 점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는 그의 가능성을 믿고 지지할 것입니다. 힘내라, 이강인. 대한민국 최고의 미드필더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PSG에서 이강인이 더 많은 기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고려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